78세 박영자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3개월째였습니다. 왼쪽 팔다리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병원에서 퇴원 통보를 받은 영자 할머니는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간병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하는 딸의 모습에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죠. 엄마, 그런 큰 돈 어디서 구하라고 하세요?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딸 수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월 800만 원이래. 병원에서 나가야 하니까 집에서 간병인을 써야겠어. 영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수연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800만 원요? 저희가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솔직히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하다고요. 냉정한 거절에 영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곳 있잖아요. 수연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말년에 요양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참담했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지자 영자 할머니는 병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길러준 딸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영자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딸 수연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죠.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수연의 학비를 댔고 대학 졸업 후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심지어 수연 부부의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도 영자 할머니가 마련해줬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차가운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뇌경색 이후 영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었죠. 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러려면 최소 6개월은 전문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월 800만 원씩 6개월이면 4,800만 원. 영자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사회복지사 김 선생님이 영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가족분과는 상의해 보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도와줄 수 없다고 하네요. 김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립요양원 대기 신청은 해두셨나요? 그런데 대기가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6개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을 어떻게 견디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웃 할머니 김수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영자야, 딸이 도와주지 않아? 영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간병비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네. 수님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가 어려서부터 참 착하더니 변했네. 수님 할머니는 수연이 어려서부터 지켜본 사이였죠. 엄마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하던 애가 왜 그럴까? 영자 할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수연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혼자서라도 해보려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혼자서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약도 제때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3일 만에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의사는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다시 입원을 권했죠. 결국 영자 할머니는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어요. 정말 막다른 길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걸까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교차했죠. 그때 핸드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이웃수님 할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영자야, 이거 내 딸 아니야? 사진을 열어본 순간 영자 할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연이가 해외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진 속 수연은 남편과 함께 고급 리조트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것은 몰디브의 푸른 바다였죠. 수님 할머니가 추가로 보낸 메시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SNS에 올린 글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몰디브 허니문 패키지라고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승진 기념으로 떠난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어요. 간병비 800만 원은 없다면서 2천만 원 여행은 어떻게 가는 거죠? 영자 할머니는 며칠 전 수연과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내면 한 달 살기도 빠듯하다고요. 그런데 2천만 원짜리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연이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준 남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정작 병원에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는 800만 원도 아깝다면서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님 할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자야,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여행을 가다니. 영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연이가 정말 이런 아이였나 싶어서요. 어려서부터 착하고 효성스럽다고 소문난 아이였는데 수님 할머니도 믿기 어렵다는 듯 말했죠. 그 아이 어릴 때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약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말이야.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정말 이렇게 변해버린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기분 좋은 상태인 것 같았죠. 영자 할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여행은 잘 다녀왔니?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수님이가 보여줬다고 말했죠. 그러자 수연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왜 수님 할머니가 제 사생활을 엄마께 보고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건 회사에서 나온 포상금으로 간 거예요. 수연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 돈을 쓴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미 SNS 글을 다 봤었어요. 남편 승진 기념이라고 명확히 써 있었거든요. 수연아, 내가 올린 글에는 남편 승진 기념이라고 되어 있던데 수연이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말했죠. 아, 그건 그냥 그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포상금이에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2천만 원짜리 여행을 가면서 엄마, 간병비 800만 원은 없다고?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회사 포상금은 여행용으로 나온 거고 제 개인 돈은 정말 없다고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포상금이든 뭐든 그 돈으로 엄마 간병비를 댈 생각은 안 했니? 전화 너머로 수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죠. 엄마,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휴식이 필요했어요. 수연의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그런데 영자 할머니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했어요. 자신이 편하려고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수연아,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기른 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40년 전 영자 할머니의 직장 동료였던 이정희 씨였어요. 우연히 영자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영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정희 씨는 영자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 착한 수연이가? 정희 씨도 수연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과 실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정희 씨는 영자 할머니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변호사 아들 있다고 했지? 그 애한테 한번 상의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운데 법까지 동원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정희 씨는 고집했어요.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니야. 노인 부양 의무는 법적 책임도 있거든. 한번 알아보기만 하자고. 영자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 씨의 아들인 김민수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인상 좋은 남자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상황을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민수 변호사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딸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점을 파악한 거죠. 일단 딸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SNS에 올린 여행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영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거든요. 민수 변호사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따님 부부 재정 상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게다가 최근에 강남 아파트까지 매입했더라고요. 영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돈이 없다고 했는데 1억이 넘는 소득이라고요? 네, 그리고 따님 명의로 된 적금도 5천만 원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영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연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녀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연은 직장에서 어머니 병간호로 힘들다며 동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로부터 병문안 성금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성금은 어디에 썼는지도 의문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팔아서 돈까지 받아먹었다니.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수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부양 의무 이행 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딸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내 딸인데 법정까지 가야 하나? 민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단호해야 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배신감과 모욕감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땅 매각 의향 있으세요? 요즘 그 지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놓은 땅이 있긴 했지만 농사도 안 되는 임야라서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업자의 대답에 영자 할머니는 기절할 뻔했어요. 할머니, 현재 시세로 약 1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억이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그 지역 땅 매입하려고 난리예요. 영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15억이라니. 이게 꿈인가 생각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땅이 정말 보물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기뻐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정희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정희야, 나한테 15억짜리 땅이 있대. 정희 씨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15억? 그럼 간병비 따위는 문제도 아니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수연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정희 씨는 이해했어요. 아, 그럼 지금까지 엄마를 외면했던 애가 갑자기 효녀 코스프레를 하겠네. 영자 할머니는 정확히 그것이 걱정됐습니다. 수연이의 본성을 이제 알게 됐는데 15억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건 빨리 퍼지는 법이었죠. 파주 땅 개발 소식과 함께 영자 할머니가 땅 주인이라는 사실이 동네에 알려졌어요. 며칠 후 수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연을 보며 영자 할머니는 씁쓸했어요. 간병비 800만 원 때문에 3주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딸이 15억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거였거든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됐죠? 수연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간병비도 제가 다 낼게요. 영자 할머니는 차가운 시선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15억 땅 소식을 듣기 전에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수연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극진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영자 할머니를 돌봤죠. 간병인도 최고급으로 고용했고요. 주변 사람들은 수연이 정말 효녀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수연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파주 땅 말인데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영자 할머니는 딸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땅이 목적이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죠. 엄마, 솔직히 15억이라는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수연이 본격적으로 땅 관리를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최고가에 팔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요양원도 최고급으로 모셔드리고요. 영자 할머니는 딸의 말을 들으며 한심했어요. 15억 중에서 몇 억을 떼어먹을 생각인지 뻔했거든요. 수연아, 내가 그렇게 관리해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니? 수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이미 민수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상태였어요. 땅 매각 절차와 상속 문제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수연이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땅 관리를 자처했죠. 엄마, 일단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으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관리도 편해져요. 노골적으로 땅을 빼앗으려는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딸의 탐욕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수연이 남편과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땅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수연의 남편도 거들었죠. 어머니,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서류를 살펴봤어요. 15억짜리 땅을 영원에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니? 영원 증여라고? 수연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그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속으려 하지 않았죠. 영자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자 수연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의심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건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15억짜리 땅을 공짜로 주라고? 그러자 수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제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병인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실 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수연의 남편이 협박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안전할 텐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이들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땅을 뺏고 나서 요양원에 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때 영자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한테서 15억을 뺏어가려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거야. 수연 부부는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차가우시게 됐어요?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수연아,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쓰러졌을 때 왜 800만 원도 아까워했니? 수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2천만 원 여행은 갈 수 있으면서 엄마 간병비는 없다고? 이제 와서 효녀 흉내 내지 마라. 병실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 민수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약속 시간이에요. 수연 부부는 변호사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변호사는 왜 부르셨어요? 민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장과 재산 처분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 하셔서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자신들을 상속에서 제외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 그런 건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왜 급하게 하시려고요?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평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5억짜리 땅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민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서류였죠. 할머니, 정말 이대로 하시겠어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가 죽고 나서 저 아이들이 땅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좋은 일에 쓰이는 게 낫겠어요. 수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기부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 수연 부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수연의 남편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러자 영자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내 간병비 800만 원도 아까워할 때는 생각 안 했니? 15억이 생겼다고 갑자기 효자효녀 행세하지 마라. 수연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땅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되고 할머니는 평생 요양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 부부는 망연자실한 채로 병실을 떠났어요. 15억에 대한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영자 할머니는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 할머니는 좋은 요양원으로 이주했습니다. 기부금의 일부로 평생 요양비가 보장됐거든요. 수연은 더 이상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15억이 없어지자 관심도 함께 사라진 거였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짜 효도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나았거든요. 정혜 씨와 민수 변호사가 자주 안부를 물어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기부받은 아동복지재단에서는 할머니의 뜻을 기려 장학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죠. 영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딸에게 물려줬다면 절대 이런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